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임진왜란, 을사늑약.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일본인데요. 1600여 년 전에도 일본으로 건너가 죽음을 맞이한 충신이 있습니다. 그 충신이 바로 울산 사람인데요. 만고 충신, 궁금하시죠? 초겨울, 찬바람이 묻어나는 국수봉. 산길을 따라 걷는 호젓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치술령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은우람은 이쪽이구나. 와, 초겨울 산에 오르는 느낌이요.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딜 찾아가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1600여 년 전 신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과 연관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치술령과 은우람이 예. 충신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치술령이고 요리 가면 국수봉인데 그 옛날 그 치술령은 이제 옛날 1600년 전에 그 신라 충신 그 박재상이 이제 일본에 가서 순국하셨잖아요. 외국에 가서. 그리고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을 그리워해 가지고 저기 아래서 매일 산을 올랐어요. 올라가서 그 남편을 산 정상에 치술령 정상에서 부르면서 그 그리워했던 그런 자체가 바로 이제 치술령인데 그 부인이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여기 이제 그 망부석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망부석이고 이제 국수봉이라고 또 아름다운 높은 산이 있고 또 그 국수봉 아래는 또 부인이 이제 그 넋이 새가 되어 들어간 그 은을암 바위이며 또 사찰도 있고 그래서 이곳이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치술령을 바라보고 있는 은을암. 지금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참 동해가 보이네요. 확실히 산 안에 오니까 공기도 정말 네. 다른 것 같아요. 국수봉 아래 깎아지른 절벽에 은을암이 숨어 있는데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와, 은우람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지 몰랐어요, 선생님. 네. 저쪽이 치술령이라면서요? 그렇죠. 제일 높은 봉우리 저 보이잖아요. 저게 치술령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오른쪽에 내려오면은 그 이제 망부석이 보여요. 저기서 이제 옛날 그 박재상 부인이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 가지고 이제 자진하여 이제 힘이 다 빠져 쓰러져서 그 별세하니까 그 혼이 이제 그 빠져나와서 새가 돼서 이제 마을 비조를 거쳐가지고 이 은을암으로 들어왔지요. 이쪽에 뭐가 있네요. 오, 이쪽에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 이제 굴입니다. 굴. 그 감로수 굴, 감로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보세요. 저 깊이 끝이 없는 굴이 있잖아요. 저쪽에 엄청나게 깊고 어두운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기가 맞습니다. 뭐예요? 저기 이제 박재상 부인의 그 넋이 새가 되어 들어간 여기 이제 저에서는 감로굴이라고 그래요. 감로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저기서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받아가지고 여기 사찰 식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태화강으로 들어가서 일본으로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가서 거기에 돌아오지 못한 그 낭군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슬픈 그 옛날 역사가 그런 설화와 그 참 아름다운 그 사랑과 비극적인 그런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굴이죠. 죽어서라도 남편의 곁으로 날아가고 싶었을 아내. 그 혼이 새가 돼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슬프고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 그 몸은 돌로 변해서 망부석이 되고 그 영혼은 새가 되어서 이쪽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새가 되어서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곳을 보니까요. 정말 절로 느껴져요. 은을암에서 바라본 동해바다. 절절한 사랑이 겨울바람 속에 묻어옵니다.
충신이었지만 가정을 버려야 했던 박재상을 기리는 치산서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박재상 선생님 자취를 따라 이렇게 쭉 왔잖아요. 예, 예.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뭐 우리 박재상 유적지로 가장 대표적인 치산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보면 서원 구조가 이래 보면 강당이 있고 교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제, 서제 이제 요거는 기숙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신사가 세 개 있어요. 그 모신 곳이 이제 오른쪽이 상정녀, 그 딸을 모신 곳이고, 가운데가 신모사, 이제 부인을 모신 곳이고, 요쪽이 이제 충렬묘라고 박재상 공을 모신 바로 이제 사당이고, 그래서 이제 요 세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재상 선생님의 충을 기릴 정도로 박재상 선생님이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충신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셨길래 그렇게 예.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미산 왕자, 신라 이제 놀지왕 때 미산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이제 서기 418년에 막 건너가신 분이죠. 가셔가지고 거기서 미산 왕자를 탈출을 시키고 이제 왕의 동생을 본인은 이제 잡혀서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 막 바로 그분입니다. 서원 뒤엔 박재상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바로 충렬묘인데요. 신라 천년 역사에 가장 충직했던 신하, 울산 사람 박재상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네. 현판에 충렬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나라를 위한 가운데 중대 마음심이잖아요. 항상 국가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 잡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바친다. 이런 나라를 위한 마음이고, 열은 매울 열자입니다. 맵다는 거지. 심하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충성의 마음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그분의 묘다라는 거죠, 묘. 이거는 우리 일반 묘의 높임 말인데, 이런 영정이나 이런 위패를 모신 곳을 묘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네. 이 충신 박재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충신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일본 서기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 박재상 우리 공이 이제 당시에 이제 탈출시키고 잡힌 뒤에 고문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일본 왕이 내가 나의 신하가 되면 살려주겠다. 그래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제 나는 신라의 개나 대제가 될전쟁 외국의 신하가 되기 싫다. 이렇게 딱 거절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밭에 이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불태우는 형.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 그 당시에 이미 신라 시대에 그런 정도 대단한 분이었다. 바다 건너서 느끼시잖아요. 충성심이. 충과 사랑,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망설여지는데요. 치산서원엔 두 딸을 모신 쌍정녀와 부인을 모신 신모사가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이들의 사연을 기리기 위한 건데요. 박재상의 부인은 울산의 수호신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예. 사실 사당에 네. 이렇게 여성분을 모시는 건 좀 드문 일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분은 이제 박재상의 이제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정상에 별세하셨거든요. 힘이 다해서. 그래서 이게 모시는 유교적인 관점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우제를 지낼 때 항상 이분한테 기우를 지내요. 왜요? 신모니까 신모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적으로 신모가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이분이 가장 영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술령 정상에 이제 기우제를 지낼 때는 이 동네에서 항상 돼지 300관짜리 돼지 한 마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돼지를 산으로 올려가요. 그때는 이제 회초를 때려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산 정상에 또 이런 신모사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칼과 이제 가마솥을 끄집어내가지고 샘도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항상 이래 기우제를 제사를 지내면 내려올 때는 비가 쫙쫙 내렸다. 소낙배 내려가지고 비를 맞았다는 그런 영험이 있는 신모가 바로 이제 이 박재상 부인, 김씨 부인, 또 치술 부인, 또 국대 부인, 또 검교 부인 이름이 많아요. 참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향토 사학자로서 바라본 이곳 치산서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치산서원은 이제 우리가 참 섬겨야 될 박재상 공의 정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인근에 또 뭐 천전리 각각도 있고 우리 신라사의 현장으로서 우리가 이래 울산을 더욱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곳을 자주 찾아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으로 인해 벌어진 한 가족의 슬픈 사연. 그곳엔 울산 사람 박재상의 충성과 아내의 애틋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데요. 울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충신의 후예입니다.